안녕하십니까, 감자박사 이막태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1시간 정도 GMO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GMO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GMO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GMO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GMO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GM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오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MO 잘 아시겠지만은 GMO는 우리가 땅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식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관계없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GMO는 영어로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y 변형된 오가니즘 생명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조합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recombinant 오가니즘을 그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조합이 되는 거죠. 원래 내가 유전자가 25,000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 유전자가 25,000개 있는데 넙치 유전자를 갖다가 한 개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리컴비넌트가 되는 거죠. 재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1개의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 한 개가 들어오면서 내가 재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조합, 그리고 이 생명체는 변형됐지. 원래 내가 토마토가 아니죠. 변형됐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 생명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GMO는 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는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 저 연어도 요즘 GMO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GMO로 지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식품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식용유 중에서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 만드는 카놀라 전부 다 GMO입니다. 표시 잘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표시를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유럽 가면은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를 잘 안 하죠. 그리고 토마토 뿐만 아니라 옥수수, 콩, 면화, 심지어는 파파야까지도 외국에서는 다 GMO로 만들고 있고, 제가 감자 박사인데 최근 들어와서 외국에서는 감자까지 GMO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좀 GMO를 개발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GMO의 안정성 문제를 제가 많이 보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GMO 식품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장에 이미 있고 우리 테이블에 와 있고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GMO 종자를 만드냐는 거죠.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이런 종자 회사들이 M&A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흥농종묘나 중앙종묘 같은 회사들이 세미니스의 인수합병이 IMF 때 돈이 없으니까 그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모든 거 다 팔으라 그랬어요. 팔 수 있는 거 다 팔으라.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 회사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 저 같은 육종학자들이 모여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협 보고 인수하라 그랬어요. 농협이 인수하라. 농협이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그 회사가 세미니스가 몬산토한테 또 넘어가갖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청양고추나 이런 여러분 많은 종자들 있죠. 고추, 배추, 무 이런 종자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드실 때마다 뭐야? 그 로얄티가 다 몬산토라는 미국 회사가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그 고추로 만든 여러 가지 뭐 많은 식품들이 이제 다 외국계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종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자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단순화하시고 싶은 거예요. 단순화. 그래서 GMO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종자 회사면 동시에 무슨 회사예요? 화학 회사예요. 농약 회사예요. 그래서 종자도 팔고 농약도 같이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 게 바로 GMO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GMO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종자 산업은 세계적인 기업 몇 군데에 의해 갖고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대 종자 회사에 들지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 3대 종자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상품 종자의 82%가 특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 박사인데
제가 개발한 이 감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가 덩치는 큰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 좋은 유전자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제조합 변형 식물체가 나왔죠. 근데 제조합 식물체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감자를 미국 감자도 유전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로열티를 미국 감자 품종 개발한 회사한테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유전자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종자를 갖고 있으면 이 종자에 유전자를 집어넣어 GMO를 만들잖아요. GMO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감자를 가지고 보라색 감자 유전자를 넣어서 보라색 GMO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여기도 로열티를 줘야 돼요. 이 GMO 개발한 기술 특허도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종자회사는 어때요? 다국적 기업들은 GMO 특허도 갖고 있고 종자 특허도 갖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GMO 종자를 사 먹을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는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죠? 아니 미국에서 우리가 넌 GMO 콩 주세요.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넌 GMO 옥수수 주세요. 없어? 할 수 없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GMO가 탄생된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종자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종자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GMO를 만들면은 이 GMO 통제하게 되면 종자부터 농약부터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옥수수에 뭐가 수리탄이 달려 있죠? 수리탄이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요. 그렇죠? 옥수수 수리탄처럼. 자, 결국은 뭐냐면 왜 GMO 기술인가? 이 카길이나 신젠타라든가 몬산토 같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결국 뭐예요? 종자 특허도 갖고 있는 데다가 그 종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통을 일원화시키고 싶어요. 일원화, 유통을. 종자란 건 뭐냐면 제가 종자를 개발했으면요. 그 종자를 생산해서 유통, 판매, 가공하는까지 특허가 다 걸려요. 그럼 제가 유통하고 싶어. 제가 개발한 보라색 감자를 가지고 어떤 분이 막 생산해서 판매를 했어. 허락 안 받으면 안 돼요. 제 허락 없이는. 그죠? 종자 전쟁이라는 이유는 종자가 뭐예요? 유통, 가공, 생산 가능까지 판매하는 것 전부 다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큰 다국적 기업들이 GMO를 만들어서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독점하는 거죠. 왜요? 종자도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GMO 만드는 기술도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종자학자 감자박사 이막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감자 품종들은 GMO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GMO 학자였고 제가 오늘 개발했던 GMO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에 미친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세요. 자, 제가 개발한 감자 품종들은 GMO가 아니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 육종 방법하고 분자 육종 방법, GMO 차이가 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요. 저는 전통 육종하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GMO를 개발했던 유전공학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통 육종 방법은 예를 들어서 빨간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렌지 토마토가 있어요. 교잡을 해요. 오렌지 토마토는 뭐냐면은 시장에 이렇게 전시했을 경우에 무르는 정도가 10일 정도 돼야만 물러져. 토마토 나도 금방 물러지잖아요. 그죠? 익으면서. 그런데 빨간 토마토는 빨리 우리가 셰프 라이프라고 그래서 놓게 되면 5일 만에 물렁물렁해져. 그럼 안 좋잖아요. 그죠? 시장성이 없으니까. 두 개를 교잡하게 되면 뭐예요? 빨간 토마토에 뭐예요? 셰프 라이프.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빨리 무르지 않는 유전자가 들어가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는 전통 교잡 방법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인데 사과를 자르게 되면 색깔이 변하죠. 그죠? 색깔이 변한 게 이게 갈변화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공기 중에 산소랑 합치면서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사과 자를 때 나오는 그 갈색깔 그 좋은 거예요. 항산화 물질인데 그걸 없애려고 사람들이 무슨 유전자를 넣습니까? non-browning. 그러니까 유전자를 집어넣어 갖고 이 갈변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 2만 개 중에서 유전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발현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엔타이센스 블락이나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현할 때 있는 것을 증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는 걸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은 뭐냐면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유전자가 갈변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없애버리는 거죠. 유전자를 넣어갖고 반대 넣어갖고. 그래서 갈변이 안 되는 사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안 먹겠어요. 그거는요
유통하는 사람이 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잘랐을 경우에.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예.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전통 선발 육종의 적용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옥수수 그렇고 감자 그렇고 수많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런 채소 작물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선발 육종되면서 우리가 개발해 온 것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브로콜리 색깔부터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당근, 씨 없는 수박, 그 다음에 다양한 야생종을 이용해서 새로운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디안 콘이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옥수수의 야생종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런 옥수수를 개발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발 육종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GMO 방법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만 개 유전자가 중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유전자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감자에다가 제가 이 감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빨간색 유전자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 2만 개 중에 한 개가 더 가는 거죠. 그럼 유전자 넣을 때 주사에 넣으면 됩니까? 감자야 주사 놓게? 혈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넣을게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넣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가 뭐냐면 보통 제가 여기서 만약에 춘천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타든 뭘 탈 거 아닙니까? 나를 실려 날아주는 운반체, 벡터가 필요하죠. 그 벡터가 대부분 뭐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이 결국 뭐냐면 유전자를 실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GMO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GMO로 만들어진 작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토마토에 넙치 유전자를 넣어갖고 토마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딸기에 냉동 유전자를 집어넣어갖고 딸기를 겨울에도 키울 수 있는 딸기를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정갈, 양배추에도 정갈 유전자를 넣는데요. 제가 사실 별자리가 정갈이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갈 유전자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정갈 유전자를 넣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이 양배추가 병에 강하답니다. 그래서 정갈 유전자 넣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닭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건 닭 털이 없죠? 지금 닭 털? 닭의 털을 없애는 유전자를 집어넣어갖고 닭의 털을 없애버린 겁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물론 닭의 털이 없애게 되면은 뭐 털 안 뽑아야 되니까 편한가요? 이게 상업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저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자, 그래서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형제전환 염소입니다. 무슨 염소예요? 자, 이 사람 DNA를 염소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요, 여기도 운반체가 있죠. 왜 넣어줘요? 요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단백질 생산하죠. 사람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쓸 수 없죠,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소, 우유가 나오는 그런 염소에다가 혈액 응고제 유전자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응고 안 되는 환자들한테 거기에 있는 응고제를 생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염소입니다. 염소. 이런 거는 괜찮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염소 정도는 뭐 젖도 나오니까 뭐 그래도 좀 비슷한데, 코끼리 유전자를 넣어준다 이러면 좀 문제 되겠죠. 그죠? 생각이 갑자기, 여러분 자녀가 키가 작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자, 코끼리 유전자를 넣어드릴까요? 크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유전 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GMO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윤리적인 것은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GMO 작물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최근 들어와 갖고 선진 국가에서 GMO 작물이 주춤하고 있어요. 2011년을 기반으로. 왜 그럴까요? 스탑 GMO 반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 유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GMO 생산량은 계속 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개발도상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원조 옥수수죠. GM 옥수수 심어야 돼요. 그럼 뭐 심는 거죠. 선택의 종자를 자체
자신들이 종자를 개발할 수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GMO 종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 이 식품들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이 많죠. 지금 GMO 안전성의 논란이 많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환경이죠. 환경.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코덱스라고 국제 안정성 규격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이 있어요. GMO를 만들었을 때 몇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단백질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가라는 테스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들어가는 게 무작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춘천 가는 버스를 딱 타면 가지 않습니까? 춘천까지. 그런데 춘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탔더니만 강릉도 가고 막 그래요. 강원도는 강원도인데 강릉 가고 속초 가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가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춘천을 갈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딱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넣다 보니까 이것이 강릉도 하나 가 있고 또 하나는 춘천 가 있고 하나는 속초, 삼척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레르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단백질이 들어가서 변형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생명체는 감자로 말하면은 이 감자로 말하면 이 감자 하나 자체가 뭐냐면은 2만 개 유전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란 건 뭐냐면 2만 개 유전자는 일종의 뭐냐면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입니다. 악기들. 그 악기들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의 감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꽃이 피고 뿌리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첼로,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연주를 막 하게 되면 음악이 막 합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2만 개가 이렇게 악기들이 뭉쳐서 만든 하나의 생명체, 완벽한 생명체예요. 오케스트라처럼. 근데 거기서 넙치 유전자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봐주겠어요? 안 봐주죠? 너 뭐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문제예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제초제 저항성이라는 식물을 심고 있는데 그럼 제초제를 막 뿌리게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죽는데 제가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식물만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초제를 많이 칠 거 아닙니까? 많이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은 제초제를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몸속에 제초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GMO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Roundup Ready라는 이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제초제 저항성 식물을 만들어 쓰는 하나의 제초제인데요. 이 제초제를 이용한 작물이 늘어간다는 거죠. 여기 HT는 뭐냐면은 허비사이드 터러런트. 그러니까 제초제 저항성 콩, 제초제 저항성 면화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재배되고 있는 수많은 GMO 작물의 대부분이 뭐다? 제초제 저항성이라는 이게 문제인 거죠. 식물에다가 꽃 색깔을 바꾸는 유전자 다 넣어주고 이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초제 저항성을 넣어갖고 제초를 막 쳐도 되게끔 만드니까 사람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가장 큰 문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Bad component of GMO. GMO 나쁜 놈이 바로 뭐야? 이 Roundup Ready라는 이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분은 처음에 개발돼서 1964년에는 뭐로 개발됐냐면요. 디스케일링 에이전트라 그래요. 여러분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보일러 파이프에 거기에 때가 끼잖아요. 메탈, 뭐 금속들이 막 이렇게 해서 부패되면 끼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때 쓰는 게 글리포세이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깨끗해지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지고 밭에 뿌렸더니 밭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초제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제초제 특허를 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라운드업 레디라는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제초제라는 건 뭐예요? 식물은 안 죽이고 잡초만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고 나니까 식물에도 영향 주죠. 식물도 잡초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잡초에서 우리가 개량한 거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글리포세이트를 생산하는 공장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보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왜냐? 이 제초제가 들어가니까 다 죽죠. 그런데 거기 미생물 중에 살아난 놈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뺐죠? 빼갖고 식물에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식물이 뭐야? 제초제 아무리 쳐도 미생물 유전자 들어가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 특허를 또 내게 되는 거죠. 자, 64년의 이 역사, 글리포세이트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GMO 반대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의 문제가 많은 거죠. 64년에 제가 말씀드린 디스케일링 에이전트로 개발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초제로 69년에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96년에 이거를 라운드업 레디라는 제초제 GMO 작물로 특허를 내죠. 그런데 2005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문제 생기냐면 작물을 말라 죽일 때 쓰는 약재로 쓰입니다. 자, GMO가 아니더라도 식물이 수확하기 전에는 풀과 식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확기 갈 때 막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말라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곡물은 제초제를 또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GMO가 아닌데도 그 문제 되잖아요. GMO면서도 문제인데 나중에 말라 죽여? GMO 아닌 거는 쳐야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GMO가 안 죽으니까. GMO 아닌 거는 말라 죽이니까 GMO도 흡수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 되는 거죠. 더 큰 문제 2010년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뭐냐면요. 항생제로 등록합니다. 항생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세균 감염되든가 하게 되면 병원 가서 처방해 주는 게 항생제 아닙니까? 먹으면 낫죠.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좋은 세균 다 죽여버려요. 심각하죠. 여러분, 좋은 세균. 요구르트 열심히 해서 유산균 많이 만들어놨는데 GMO 식품 먹게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GMO가 처음으로 개발된 게 1996년에 콩이에요. 콩. 우리 콩 많이 먹죠? 콩으로 만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두부부터, 그 다음에 콩나물, 그 다음에 우리가 장유식품들, 그죠? 콩으로 얼마나 만듭니까? 이게 여러분 다 GMO로 생각하면 경악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카놀라가 97년, 그 다음에 면화가 97년, 그 다음에 옥수수가 98년, 알파바는 2005년, 이제 알파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축들이 먹는 게 GMO 옥수수하고 바로 알파바입니다. 사료들. 자,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GMO 이런 사료를 먹으니까 소나 돼지나 닭에서 오줌에서 뭐가 나와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나와요. 실제는 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슈거비트 2005년. 여러분 설탕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GMO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아프리카 애들이 막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사탕수수는 이렇게 막 먹어요. 단맛이 나잖아요. 왜? 설탕이니까 배고프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천연이잖아요. 그죠? 천연. 정되지 않은 설탕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자, 이 제초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작동 원리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잡초들은 이 라운드업을 치게 되면은 죽게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잡초들은 죽어요. 그런데 라운드업 레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미생물 유전자죠.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식물들은 안 죽죠. 왜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안 죽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작용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식물은 많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죽어버려요. 이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라운드업을 센시티브한 식물, 이거는 GMO가 아닌 거예요. 그 GMO 아닌 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거기다 GMO 글리포세이트를 쳤어요. 그랬더니만 이 식물에는 EPSP라는 신테이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초제 이거를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EPSP가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적 아미노산들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아미노산이 없어 식물은 죽어요. 식물은 미네랄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리포사이트를 치게 되면은 식물이 아미노산을 흡수를 못하니까 죽죠. 여러분 한 3주 동안 밥 안 먹으면은 죽지 않겠어요? 죽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 박테리아 EPSP 신테이즈 유전자를 넣어줘요. 미생물 유전자야. 넣어줬어요? 넣어줬더니만 라운드업 아무리 제초제를 치더라도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왜요? 효소가 뭐예요?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향적 아미노산을 만들고 식물은 살아남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뭐예요? 식물은 살아남았어요. 식물은 살아남았는데 얘가 문제가 많은 거죠. 힘들게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뭐예요? 유전자를 외부 유전자를 받아고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원자폭탄을 맞는데 원자폭탄에 저항성이 있는 감자를 먹었어. 근데 저항성은 좀 있지만 그 원자폭탄이 양이 많으면 감당하겠어요? 뭔가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개발한 감자를 드시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이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 유전자를 실었어요. 제가 싣고 갑니다. 싣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EPSP라는 유전자가 있죠. 아까 제초의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가고 또 앞에 뭐가 들어오냐면 컬리플라워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35에서 프로모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100m 딱 뛸 때 딱 하듯이 모든 유전자 2만 개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2만 개면 유전자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 다 프로모터가 있는 거예요. 100m 뛸 때 앞에 딱 스타트 라인이 있듯이.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 이 미생물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싶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발현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발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유전자가 뭐냐면 바이러스 유전자라는 거죠. 프로모터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와. 이 유전자도 미생물 유전자 들어와. 기분 안 나빠요? 그걸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식물 기분 안 나쁘겠어요? 감자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 이 감자 멀쩡한데도 갑자기 오는데 그걸 바이러스 유전자도 집어넣고 미생물 유전자 집어넣고 막 해서 나를 그냥 막 억지로 원자폭탄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난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돼서 얘가 변이를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카세트 요 카세트가 뭐냐면은 이 버스야. 버스에 다 실어갖고 이걸 가고 어디야? 춘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 어떻게 하냐? 감자면 감자 잎을 써요. 그러면 집어넣을 때 그 유전자를 어떻게 집어넣죠? 그 안에 주사위 넣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감자 잎을 떼 갖고 이렇게 배양을 해요. 영양분이 다 있는 인큐베이터 넣어. 그 안에서 이 세균하고 같이 감염시켜요. 그럼 세균이 감염되고 유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체가 새로 분화가 돼요. 분화가 뭐냐면요, 잎에서 완전히 세포 단위로 갔다가 잎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없어지면서 세포가 돼. 세포 상태에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포가 다시 분화하면서 한 개가 두 개, 네 개 되잖아요. 잎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식물체가 나왔어. 그래서 이건 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EPSP 유전자를 봤더니만 이거는 분자 마크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1, 2, 3, 4. 아, 제가 GMO를 만들었어요. 감자를. 박사 학생이 했어요. 박사과정 학생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RT-PCR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는 있지만 그 유전자가 뭐예요? 단백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야. 피아노 소리가 나야 단백질이 나와야만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도 뭐냐면은 봤더니만 EPS 단백질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엘라이자 테스트하고 단백질을 또 봤어요. 또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글리포세이트를 처리했어요. 왼쪽은 죽었죠? GMO가 아니고 오른쪽은 뭐야? GMO 감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생산하는 감자는 이런 감자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했어요. 자, 아무튼 예전에 10년 전에 이런 감자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냈었죠. 자, 또 봤더니만 글리포세이트를 처리했더니만 아닌 것도 이렇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저희가 물론 감자밭에까지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험해서 그 다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데다 넘겨갖고 거기서 이제 온실에서 했죠. 그랬더니만 기존의 형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명을 해서 제가 특허를 냈었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유전공학적인 이용을 해갖고 GMO를 개발했던 과학자가 왜 요즘 와서 반대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게 솔트 스트레스라 그래서 염류
소위 말해서 소금기가 많은 데다가 이렇게 심었더니만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히트, 열을 가했더니만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드라우트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을 안 줬어요. 왼쪽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오른쪽은 GMO거든요. GMO 강해요. 그 당시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 최근에 알려졌어요. 제가 2005년도 했으니까 10년 뒤에 알려진 게 뭐냐면은 GMO가 이렇게 글리포세이트가 있게 되면은 이런 환경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강해지는 대신 뭐냐면요, 악이 받치는 거야, 악이. 그래서 이렇게 강해지긴 한데 영양분을 다 고갈시켜 버려요. 그게 요즘 최근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GMO가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긴 강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스스로 몸을 다 태워갖고 영양분 다 고갈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초제를 지금 살포를 무분별로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감자애가 그냥 뿌리면은 GMO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데 비행기를 막 뿌리는 거죠. 감자 막 뿌리고 막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햄버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햄버거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라운드업 제초제에 뿌린 거 먹는 거 똑같은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사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옥수수 밭이야. 비행기를 막 쳐.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바람 불어. 막 난리잖아요. 그럼 날려서 어디 가요? 강으로 가고. 그게 흘러서 어디 바다로 가고. 여러분 생선은 뭐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래서 생선 먹지 이랬어요. 아, 생선은 못 먹겠어요. 안전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원 스퀘어 풋 정도 되는 면적이야. 보면은 우리가 시골 가면 그 시골 벼슬 거기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뭐 세균부터 곰팡이부터 뭐 이거 많죠. 이렇게 벌레부터 이렇게 많은데 이게요. 옥수수 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GM 옥수수 하나 심어놓아서 제철에 막 치니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이런 시골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뭐 귀농 귀촌해서 시골가 살고 싶은 생각이 전원주택 하는데 주변에 옥수수 감자밭 있어. 막 농해치고 날라가갖고 주변에 다 이렇게 되면은 못 살죠, 그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이 제초제 저항성 식물체를 재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버터플라이. 나비도 없어져 버려요.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나비 살겠어요? 그 다음 비. 벌들 다 없어요. 벌들 없으면 어때요? 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시켜서 거기 여러분 뭐 꿀도 먹고 하는데 꿀을 어떻게 먹겠어요? 이제 벌이 없는데 설탕만 먹어야지.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뭐 개구리나 이런 것도 올챙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깨울까요? 그렇죠? 스타피시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제가 논문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왜 GMO가 문제인지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MO를 심게 되면은 이거는 GM 콩인데 이 콩을 가지고 한쪽은 농약을 여태까지 안 쳤던 그런 땅에다가 콩을 심었고 다른 한쪽은 한 10년 정도 GMO 재배한 밭이에요. GMO 재배했다는 얘기 뭐냐면 제초제를 많이 쳤다는 얘기죠. 제초제 많이 치니까 토양에도 제초제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식물을 키워와서 수량을 봤어요. 그렇지만 GMO 아닌 콩의 생산성이 15%더 나아요.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양 성분을 봤어요. 영양 성분을 봤더니 경황할 일이죠. 당연히 GMO 콩에서 글리포세이트 함량이 나왔고 그리고 그 글리포세이트는 2급 발암 물질로 FAO가 규정을 했어요. 작년에 2월에. 이건 발암 물질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요. 제1급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가 나왔냐면은 포르말데하이드. 이게 포르말린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GMO 아닌 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보면은 우리가 식물체에서 영양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망간부터 해서 칼슘, 마그네슘 많은데 그런 함량들이 어떤 거는 심지어 500배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망간도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망간은 아시겠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 정자수에 밀접한 관계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망간을 이 글리포세이트에 들어가갖고 꽉 잡아갖고 흡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7배가 적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GMO 작물을 우리가 먹는데 우리는 뭐가 돼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게 되는 거죠. 먹는데.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러면은 슈퍼 잡초가 미국의 예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쭉 GMO를 그동안 재배했더니만 옥수수하고 콩하고 면화밭 주변에 뭐가 생겼어요? 슈퍼 잡초가 많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 보세요.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제초를 쳤잖아요. 그러면 잡초는 뭐 가만히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죽어? 막 그러니까 거기서 변종이 생기면서 살아남는 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초제를 강하게 계속 치는 거죠. 그다음에 뭘 넣어요? 거기에다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더 강하게 보조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세포 안으로 침투가 빨리 되게 해갖고 결국 뭐냐면은 빨리 죽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GMO 콩에다가 이 글리포세이트하고 AMPA라는 건 뭐냐면은 글리포세이트가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 이것도 나빠요. 글리포세이트만큼 나빠요.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유기농을 하는 데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컨벤셔널 방법은 농약을 안 치는지 않아요. 농약도 치고 제초도 치는데 GMO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GMO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 오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몸에서 흡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제초를. 자, 그러면 이제 알팔파 같은 경우가 이제 소나 많은 가축들이 이제 사료를 먹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 이걸 많이 먹인 거에서 이렇게 기형화된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GM 옥수수를 이제 먹이는데 이 GM 옥수수는 주로 제초의 저항성과 해충 저항성 두 개를 동시에 놓은 게 있어요. 해충도 잡고 제초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충제도 안 치고 그 다음에 제초제도 정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곰팡이균 이게 뭐냐면 아플로탁신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곰팡이균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1960년대 이게 영국에서 발견했는데 10만 마리가 죽어버렸어. 폐사돼 버렸어. 이게 GMO 사료를 먹인 닭이나 오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심각하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닷물에도 계속 GMO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나오는 거죠. 그 글리포세이트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분해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땅속에 분해되면 되잖아요. 그건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25도씨에서 적절한 광에서는 이게 없어져요. 한 180일 지나면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지역이 25도 항상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31도 되면은 암 상태에서 분해가 안 돼요. 한 1년을 가요, 그냥. 한 53%가.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닷물로 오게 되는 거죠. 냇물을 통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프랑스 셀레리니 교수가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GMO 옥수수를 먹였는데 실험을 2년 동안 했어요. 보통 보게 되면은 실험을 3개월밖에 안 하니까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2년을 먹였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종양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각종 종양이 발생하고 신장과 간의 손상이 발생해갖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쥐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먹였더니만 이 쥐가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감퇴됐다는 거예요. 성호르몬이.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신장이나 간의 손상이 가장 온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신장은 우리가 그 간은 특히 노폐물을 많이 걸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초제가 막 들어오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죠. 간에서 계속 해독을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동물 실험에 있어서 GMO를 먹인 이 제초제 저항성 GMO를 먹인 동물들 보게 되면 주로 간암이 많아요. 간이 문제가 생깁니다. 해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글리포세이트를 뭐냐면 이 가축들에 먹였어요. 가축들에 먹였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리포세이트는 뭐예요? 항생제로 특허 등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내에 들어가갖고 좋은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장이 안 좋으면요 모든 병이 다 와요. 우리 면역 시스템은요 특히 이 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은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사람은 살죠. 왜 살아요?
내가 뇌사 상태야. 장은 움직이잖아. 왜요? 장은 제2의 두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뇌 명령을 안 받아요. 장은 스스로가 뭘 먹을지 자기가 다 판단해요. 뇌사 상태에서 장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야? 제2의 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그래서 이 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장이 면역 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을 이 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로토닌 뇌에서 나오는 줄 알죠? 장에서 있잖아요. 세로토닌 행복 물질. 장이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감자를 많이 먹으면은 우울증 환자가 줄어든다. 왜 그래요? 감자는 알칼리성이면서 이 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감자를 갈아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그냥.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복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장이 좋아지면 면역 시스템이 다 좋아져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40대 넘어가면서 여러분 젊지만은 일반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이 장으로 바뀝니다. 장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 모든 면역 시스템이 장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장이 좋아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만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는 GMO를 먹였더니만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셀리악병이라 그래서 이 셀리악병이란 뭐냐면은 자, 몸 안에 글루텐을 처리하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장에서 생기죠. 그래서 장내 영양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셀리악병이 발생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건데 이 셀리악병 오른쪽은 뭐냐면 GMO를 먹인 그런 동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장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인 이 셀리악병이 바로 뭐냐면 GMO를 먹인 동물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람 먹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non GMO인데 오른쪽은 GMO 이렇게 위에 라이닝이 막 생겨버립니다. 위가 엄청나게 헐었다는 거죠. 감자 드시면 됩니다. 네. 갈아서. 자, 그래서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또 뭐냐면 사이토크롬 P450의 엔자임, 이 엔자임은 뭐냐면요, 우리 장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만들어져야 또 세로토닌도 막 나옵니다. 행복 바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리포세이트를 했더니만 뭐야? 이 CYP 엔자임을 어때요? 인터피어 방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장에 있는 이 세균 총들을 망가뜨립니다. 밸런스. 여러분 가스 많이 나오는 그런 독가스 하는 여러분 균들 있잖아요. 그런 균들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그런지 몰라도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가 보통 GMO 사료 먹이잖아요. 냄새가 독해요. 그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구르트나 이렇게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런 걸 먹게 되면은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궤적균들,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가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장을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엔자임이 비타민 D3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죠. 햇빛, 그죠? 햇빛을 통해서 여러분 비타민 D를 받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먹는 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이제 태양을 이제 광선을 맞아야 되는데 선블락이 요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팔 같은 거 걷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비타민 D3를 방해하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를 먹게 되면 이게 뭐야? 효소를 문제 생겨서 비타민 D가 우리를 있지만은 활성화할 수 있고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비타민 D를 우리가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나오게 돼요. 그런 질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결국 뭐냐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라토닌이 있어야 잠 잘 자잖아요. 그죠? 세로토닌이 있어야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GMO를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축적되면은 기분 나빠지고 우울증 생기고 뭐 포악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유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다 GMO 사료를 먹잖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보다도 그죠? 분유 먹은 애들이 조금 좀 과격하고 막 성질이 좀 그런 것 같은 이유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예측이지만은.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돼지에다가 GMO를 먹였더니만 결국 뭐냐면은 이 위에 이런 장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렇게 돼지가 이상한 나오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쥐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이렇게 투여된 쥐는 뭐가 오냐면은 자폐증이 나와요. 그 자폐증 쥐에다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유산균제를 먹였어. 그랬더니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산균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개발한 감자 중에서 동물 사료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 항생제 감자 개발했는데 자, 일반 항생제가 아니고 감자를 먹게 되면은 이 감자는 천연 항생제 갖고 있어 갖고 돼지가 병이 안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특허난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 갈아 먹고 가축들은 제가 개발한 특별한 감자 먹이게 되면은 GMO를 섭취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미국에서 지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만 지난 20년 동안 GMO 옥수수가 재배된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 장 출혈 환자하고 봤더니만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GMO를 많이 먹으면서 오히려 위장에 문제 생긴 출혈 이런 위장병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20년 동안 사실 먹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 제가 개발한 감자 중에서 위와 장을 좋게 하는 그런 칼라 감자를 가지고 갈아 드시면 되고 아니면 일반 감자를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면은 위 장을 좋게 해주고 실제로 제가 연구를 했냐면 전북대랑 공동 연구에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한 20명이 감자를 갈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먹고 매일매일 변을 받아갖고 변에서 세균,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주를 했어요. 2주 했더니만 엄청나게 위장이 좋아져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위장이 좋아지니까 술을 많이 먹어. 그게 문제였어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에 안 좋은 현상들은 이런 감자를 갈아 드시고 주스로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글리포세이트가 뭐야? 이 비만하고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왜? 위장이 안 좋아지면요 비만이 생긴대요. 왜? 아까 그랬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잠도 잘 안 와. 그럼 뭐야? 성질은 자꾸 먹지요. 자꾸 먹으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행복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봤어요. 자, 봤더니만 비만 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탕 소비량하고 봤을 경우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1975년에 이 푸드체인 안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면서 결국 뭐냐면 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서 위장을 안 좋게 하니까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더니만 최근 들어와 갖고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많이 급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외국 학자들은 이제 근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서 남성의 대표적인 성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자신감을 형성하고 남성 역할의 수행에 기여하는 소위 말해서 정자수를 많이 만들어하는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35%나. 그러면 GMO 글리포세이트 들어간 GMO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학술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 뭐냐면 가장 크게 뭐냐면 이 제초제 옥수수를 먹여 쓴 이 동물에서도 가장 큰 데미지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장하고 간이에요. 그죠? 신장 간이 나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여기 쥐에다가 이 제초제 정성 옥수수를 먹였더니만 암이 투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암이에요? 키드니하고 신장하고 간암 쪽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 흡수율이 별로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자, 이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먹인 사료에 이 돼지 새끼가 뭐야? 머리가 2개짜리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변형된 생물체가 그 자식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형화된 그런 그 새끼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요.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쳐지는 그 농업 지역 있잖아요. 그 농업 지역 글리포세이트는 치면요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DNA까지 손상을 준대요. 비행기를 막 뿌리면 바람 불잖아요. 80km. 어이구 춘천에서 하면 서울까지 오네. 80km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의 DNA 데미지 봐요. 거기 있는 뇌가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뇌가 저렇게 이상한 뇌. 바로 근처에 있는 농업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소두증 환자들 그죠? 글리포세이트 역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집중해서 나오니까 GMO 생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물도 오염됐겠죠. 그 오염된 물 먹어. 공기, 호흡 다 마셔. 그죠? 식물 그거 먹어. 그러면 쌓이죠. 특히 애들은 어떻게 민감하잖아요. 특히 이 글리포세이트는요. 거기에 쓰는 보조제 중에서 뭐냐면 탯줄을 통해서 빨리 침투하게 만들어요. 탯줄을. 그러니까 빨리 애기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는 어떤 세포를 죽여주로? 간세포들을 죽인다. 이게 가장 문제. 간세포들을 죽여요. 간이 망가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해독을 못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제초제 저항성 그리고 다양한 GMO가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그 시기하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질병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엄청나게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질병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서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줄어들어야지. 아마 간암 환자도 줄어들어야죠.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GMO가요. 한 사람당 한국 사람 얼마 먹는지 아세요? 43kg 먹고 있어요. 우리가 1000만 톤 수입되는데 그중에 200만 톤이 식용이에요. 일본은 다 가축만 먹어. 우리 사람이 200만 톤을 먹어요. 감자가 1년에 50만 톤 생산되거든요. 감자? 그거 4배야. 근데 여러분 감자 1년에 얼마야? 12kg밖에 안 먹어요. 침 먹고 다 먹어도. 근데 43kg 엄청난 양을 먹고 몰래 다 먹고 있는 여러분 지금 GMO로. 그죠?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은 그 엄청난 양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최근 20년 동안 수많은 질병들하고 관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최근에 오로지 저자가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우리나라 수많은 질병들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폐증만 보더라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처리한 거하고 자폐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엄청 늘었죠. 자폐증 환자 가장 큰 문제야 장에서 나와요. 장에 좋은 세균이 없을 때 자폐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글리포세이트가 뭐야? 영양분을 고갈한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먹는데 뭐 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망간도 없고 뭐 칼슘도 없고 마그네슘도 이 뿌리로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되 사실은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되겠죠?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신 것처럼 책도 많이 나오고 방송이나 언론 통해 갖고 GMO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대기업들이 그냥 생산하면 우리 다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먹거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완전 표시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GMO로 만든 콩이 뭐 기름이든 뭐든 다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자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특히 학교 식품들, 학교 급식들
그죠? 어린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걔들이 GMO를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학교 급식부터 찬찬히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은 있죠. GMO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통 교잡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20년 동안 그럼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뭐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어요. 오히려 지난 20년 더 심각해요. 식량의 불균형은 GMO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인류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지 않고 자기 것만 가지려는 어떤 독점적인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GMO를 먹이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몬산토 같은 회사는 GMO를 주로 만드는 회사지만은 그 식당에 가면 그렇대요. 우리는 GMO로 식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본인들 먹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벨리 감자, 다양한 칼라 감자들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GMO를 어쩔 수 없이 먹지만 해독하는 방법 뭐예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드셔야 돼요. GMO가 아닌 야채. 그래서 저는 GMO의 해결점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GMO를 우리가 100% 처음부터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75% 정도 되는 식품이 만약에 GMO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겠습니까? 방법은 GMO는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줄여 나가면서 우리 토종 종자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 식품들을 넌 GMO 식품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되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 그래서 세로토닌도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 나오고 잠도 잘 주무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자 하나로 세계 식량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이막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우리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겠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직접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큰 꿈 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